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6월 3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6월달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 및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6월달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업로드했습니다. 알케미페이, 플로키 이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6월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트론입니다. 트론은 자바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있고 트론 네트워크에서 D앱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트론의 가장 큰 특징은 고성능 네트워크입니다. 트론 가상 머신을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켜 높은 처리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초당 수천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론은 콘텐츠나 웹사이트 등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자가 없이도 P2P로 제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트론 코인은 플랫폼 내에서 거버넌스, 스테이킹 및 결제를 위한 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론이 6월 말에 메인넷의 페리언더 업그레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페리언더 업그레이드는 총 5가지의 제한이 포함되어 있고 메인넷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은 TIP541 제한으로 스테이킹 2.0에서 언스테이킹의 취소를 허용하는 제한입니다. 이는 스테이킹을 최적화하는 기능인데 현재는 홀더가 언스테이킹을 하여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14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당 제한의 핵심은 해당 14일 기간 내에 언스테이킹을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의 유연성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TIP542로서 리소스 위임 API를 최적화하는 제한입니다. 현재는 리소스를 위임할 경우 위임받는 사람은 최적화를 위해서 고정기간인 3일간 락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서 위임자는 위임인의 락업 일수를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리소스를 위임할 때 잔금 일수를 지정함으로써 리소스 위임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은 TIP543으로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진행한 상하이 하드포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상하이 하드포크에서 EIP3855를 반영했었습니다. EIP3855는 스마트 계약 트랜잭션의 가스비를 줄이기 위해서 EVM의 새로운 명령을 추가한 개선입니다. TIP543에서 해당 계약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트론과 이더리움 간 상호 호환성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트론에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선점은 API를 최적화해서 스마트 계약 트랜잭션에 따른 수수료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은 투자자들보다도 개발자에게 초점을 맞춘 개선안입니다. 현재는 API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호출할 경우 거래 수수료를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IP544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 배포에 대한 수수료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선점은 P2P 네트워크 모듈을 2.0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립P2P는 자바 트론 코어 개발자들이 개발한 P2P 프로토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기에 자바 트론의 기본 P2P 네트워크는 립P2P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며 이번 2.0의 도입은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버전인 1.4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크게 3가지의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노드 사전 감지 기능과 IPv6 프로토콜의 지원, 메시지 압축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기능이 추가가 될 경우 자바트론 노드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향후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확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드 사전 감지 기능을 통해서 유효성 여부를 쉽게 판단해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은 중국인으로서 포브스에서 선정한 CEO 30인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중국인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최근 홍콩과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인 SFC는 5월 23일 디지털 통화 영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후오비와 저스틴 선 또한 홍콩 시장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홍콩 내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이센스가 발효되고 있고 중국 내부에 입지가 있는 후오비가 조만간 거래소 라이센스를 가장 먼저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본인이 창시한 트론을 비롯한 저스트, 비트토렌토 등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는 시세의 상승을 함께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자국에 대한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또한 트론을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트론을 보유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불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된 다양한 차트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페어 차트로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해당 차트가 하락의 차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현재 커벤앤들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벤앤들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이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커벤앤들 패턴에 이어서 지지 라인 또한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되고 있는 곳에서 변곡점이 발생될 것이고 현재 캔들 하나당 2주간의 간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 시점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해당 변곡점에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차트가 상승한다라는 점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과도 같고 과거에도 알트코인 불장이 있을 경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한 뒤에 비트코인의 횡보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한 뒤에 알트코인이 불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커벤앤들 패턴 이후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 상승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탁머니 리자드가 공개한 2013년도와 현재의 14일봉 차트를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13년도 차트를 보면 피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인 카피추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인 현재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차트가 발견되고 있는데 해당 피크가 발생된 이후 카피추레이션 그리고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도부터 17년도 차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에도 크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가 환희에 차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물량을 계속 모아가시고 이를 스테이킹 하신다면 내년에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채굴 보상으로 6.25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3.125개로 반감기를 겪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4년의 반감기 주기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패턴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채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비트코인의 채굴의 난이도가 사상 첫 50테라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9회의 상향 조정이 있었고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채굴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지만 보안이 강화되고 네트워크의 활동성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채굴 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BRC20에 의한 시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인스크립션 트랜잭션을 보면 4월부터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든 트랜잭션을 통틀어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증가가 되면서 채굴자의 수익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트랜잭션 수수료 또한 25%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랑색의 인스크립션 트랜잭션이 4월부터 시작해서 크게 상승했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에 따라서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홀더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